가벼운 증상을 겪는 경우 손목 사용을 좀 자제하게 되면 호전이 돼서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도가 심각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손목 인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우 오영규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계시죠?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손목이 저릿하고 아픈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닥터우는 내일의 건강한 당신을 위해서 손목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쓰는 손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다른 동물과 유별난 발전을 이룩했다고들 하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은 손을 쓰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이 손목 관련 질환은 재단사, 요리사, 운전사, 공사장 인부처럼 손을 유독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주로 발병했다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하루 종일 마우스 잡고 스마트폰 들고 있고 과거 손을 자주 쓰던 기술자들만큼 손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손목 터널이 뭔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손목 앞쪽 피부 밑에는 뼈와 인대에 의해 형성된 통로가 있습니다. 흡사 이곳이 터널처럼 생겨서 여길 손목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반복적이고 과한 자극으로 인해 이 손목 터널을 괴롭히게 되면 이것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길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진료를 보다 보면 컴퓨터를 많이 다루니까 이 손목이 저리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증상을 겪는 경우 손목 사용을 좀 자제하게 되면 호전이 돼서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생활 습관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해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있고 이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찜질이나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정도가 심각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손목 터널 근처를 절개하고 두꺼워진 손목 인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진단 검사인 티넬 검사와 팔렌 검사가 있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으니 저와 함께 해보시죠. 티넬 검사는 손목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이렇게 툭툭 쳐보시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목 터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쪽 부위가 저리거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렌 검사는 양쪽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맞대고 손끝 저림이 심한지 진단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1분 정도 유지하고 계신 다음 통증이나 저림이 심하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마우스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면 좋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통증을 줄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자세가 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이 경우 목이나 척추에도 자극을 받고 특히 이 손목에 심한 자극이 갑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팔의 전완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신경 써주고요. 손목과 손바닥이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높이에 오도록 의자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마우스는 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보단 의식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과 스트레칭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는 필수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1시간마다 손목 긴장을 이완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이 밖을 향하도록 아래로 90도로 꺾어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뻗은 손을 잡고 몸쪽으로 10초간 당겨주세요. 그 다음 손을 뒤집고 손등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0초간 당겨주세요. 이렇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3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
1시간에 한 번씩 꼭 해주라고 말씀드리는데 앱스토어에 정각이라고 검색하시면 매 시간마다 알림이 울리는 어플이 아주 많습니다. 진동으로 설정도 가능하니 이런 어플을 사용해 의식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목 터널의 압력을 높이는 자세는 이렇게 손목을 내전하거나 굽히는 등의 신전을 하거나 돌리는 등의 전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우스를 쥐고 움직이는 자세와 비슷하죠? 그래서 방금 이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버티컬 마우스를 잡는 자세는 팔의 중립 자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손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맞긴 하죠. 인체공학 키보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역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전위 자세를 개선해주는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버티컬 마우스나 인체공학 키보드로 바꾼다고 해서 컴퓨터를 하루에 8시간이나 연달아서 하는데 손목이 멀쩡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무리가 덜 간다 이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세를 겪고 있는 환자분이 마우스 등 주변 기기를 바꾼다고 손목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티컬 마우스만 맹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자세와 휴식, 스트레칭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닥터우에선 우리 생활 습관과 손목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바른 자세, 스트레칭, 휴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세는 어떤가요?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스트레칭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목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